자, 이번에는 고등수학 하 원의 방정식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6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 빼기 2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은 m이 1이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m이 2면은 이렇게 갈 겁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갈 거고요. m의 값에 따라서 직선이 계속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수많은 직선들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에 이 많은 직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직선들의 특징이 뭐야? 요 한 점을 항상 지나가는 거지. m이 어떤 값을 가지든 요 한 점을 항상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하죠? m의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한 점을 지나가니까 이 식을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면 m에 관한 내림차순이죠. 이렇게 플러스 2 빼기 y는 0이 되고요. 자,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서 식을 풀면 이것도 0, 이것도 0이죠. 그래서 x 빼기 2는 0, 그리고 2 빼기 y는 0입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그 해가 뭐가 나옵니까? 2,2가 나오지. 이 2,2가 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 직선을 m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나는 직선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은 m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이게 뭐죠? 이게 연립했잖아, 그쵸? 이것도 직선이죠. 이것도 직선이지, 그쵸?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인데, 직선, 두 직선의 지금 교점을 구하는 거지. 그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직선을 연립하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두 직선을 연립하는 것은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을 직선 x 빼기는 0과 직선 y 빼기는 0,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에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있고요,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 두 직선을 우변을 0이라고 놓고요, 우변을 0이라고 놓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제 m을 붙이는데, m을 붙이기도 하고 k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m을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식이 뭘 의미하죠? 이 식은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무수히 많은 식을 포함을 하는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점을 항상 지나가는 직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단 직선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원에도 확장해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다.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를 전개를 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것도 전개를 해보면 좀 자리가 좁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을 그대로 쓰시고요. 자리가 좁네.
거지. 자, 밀어붙여 봅시다. 네. 자, 요 두 직선에다가 이제 뭐 미지수 m이나 1은 보통 k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는 0 이렇게 되겠어. 뭐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의미적으로 뭐냐? 자, 이 원이 이거고요. 자, 이 원이 뭐 한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잖아.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야.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을 무수히 많이 그을 수는 있는데, 이 모든 원들이 다 뭐야? 항상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는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넓이가 최소인 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약간 쉽지는 않죠? 뭐 이거를 그냥 이거는 이렇다 공식을 가지고 설명만 해서 이제 뭐 문제만 풀게 하는 건 사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난 지금 뭘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하죠. 왜 이해를 시킬까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깊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응용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두 원을 쓰고 k를 붙여서 한 다음에 푼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당연히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실력에서 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현재 등급이 3등급이다. 그럼 딱 3등급밖에 안 되는 거야. 운이 좋아서 2등급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2등급, 1등급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나는 항상 3등급인 학생도 항상 그 학생이 2등급, 1등급이 되는 걸 생각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 설명을 할 때나 그럴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해를 시키고 그 심화된 과정을 항상 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 6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조건이 두 개가 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그 원이 원점을 지나간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자, 두 원을 자, 우변을 0으로 만듭니다. 내림차순이죠. 첫 번째 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원은 그대로 이제 갖다 뒷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항등식 개념으로 쓰는 거죠. 항등식 개념으로 자, 빼기 3x 빼기 y 빼기 4 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자, 원칙은 둘 다 미지수 붙이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안 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 모두 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계산의 양이 많으니까 지금은 하나만 붙이는 걸 하고 그림을 간략적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미지수를 붙이는데 이게 간단해 보이죠? 이 식이 좀 길잖아, 그쵸? 이게 간단하고 여기다 k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k를 항등식으로 만들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원이 뭐야? 원점을 지나가죠. 원점은 0,0입니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원점 0,0을 이 식에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을 대입을 하면 자, k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는 0. k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럼 k는 마이너스 5분의 4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좀 길다 그쵸? 쓸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양변에 5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전개한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양변에 5를 곱한 다음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5y제곱 빼기 15x 빼기 5y 빼기 20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x제곱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y제곱이 나오고, 자, xy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 답이 되는데, 자, 이것을 좀 우리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해보면, 자, 먼저 주어진 두 원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 중심의 위치가, 뭐, 다른데요. 뭐, 크기가 조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그린 거잖아. 대략적으로.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뭐, 이런, 좀 큰,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좀 작은 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편에 치는 이렇게 원도 있을 거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무수히 많은 거지, 그치? 계속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계속 이렇게 뭐, 무수히 많은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직선도 나와요, 직선도. 근데 이 중에서 원점을 지나가는 거야.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 다시 지우고, 이건가? 그렇죠. 그럼 두 원을 이렇게 그렸죠?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원점이 지금 어떤 점을 지나가. 한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고 요 점을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점의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어떤 한 점을 주어졌을 때 그 세 점을 가지고 원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의 방정식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여기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좀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밖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이거 주어진 두 원은 똑같습니다. 이 주어진 두 원에 대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직선이든 뭐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 아니야.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마찬가지. 자, 두 원을 우변을 0이라고 놓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우변을 0이라고 놨을 때 좌변을 두 개를 이렇게 좌변을 쓴 다음에 이제 이거 항등식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 이게 직선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이 되려면 직선은 어떻게 되죠? 자, 원의 방정식, 원방은 x제곱하고 y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든지 2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x, y라는 일창 상수항 있을 때. x 곱하기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형태고, 직선의 방정식은 x와 y에 관한 1차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2차식이면서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원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x, y가 1차식이어야 된다. 그럼 이게 보세요. 지금 2차가잖아. 그쵸? 근데 이 직선이 되려면 2창이 없어져야 되겠죠. 2창이 없어지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3x 빼기 y 빼기 4는 0. 그럼 이제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죠.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둘, 셋, 4개 남잖아. 이걸 써보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자, 이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주어진 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건데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해서 구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기본 문제 6번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걸 외운다라고 하면 쉽게 외워서 이제 뭐 금방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식도 이해를 하면 고점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직선의 방식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자, 이 문제 설명해 주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뭐 고2 과정이나 고3 과정에서는 이 친구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한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념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응용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